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좀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생각보다 이렇게 풀타임으로 또 3교대 이제 시프트 근무를 하잖아요. 이제 시프트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오프 때 좀 쉬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이러기가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집에 오면 진짜 뻗어 자기 바빠가지고 거의 이렇게 놀러 나가고 이럴 에너지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물론 힘들게 풀타임 힘들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퇴근해도 에너지가 좀 남더라고요. 좋아서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에너지가 조금 남아서 퇴근 후에 자주 놀러 다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계속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제가 일한 지 거의 이제 한 반년이 넘었기 때문에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제가 느낀 장점, 단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장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아마 예상을 하실 텐데 그냥 정말 찐 간호사 일만 하면 된다는 거. 개인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병동 간호사 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나 호주에서나 다 병동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병동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느낀 장단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에서는 정말 간호사가 오만때만 일을 다 하잖아요. 진짜 의사일, 약사일, 뭐 원무과일 등등등등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기준이 없으니까 간호사가 오만때만 일을 다 하고 진짜 계속 오만때만 전화가 다 오잖아요. 간호사가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일이고, 애초에 이게 뭔가 시작부터 잘못됐던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뭐가 문제였는지 애초에 간호사가 오만때만 일을 다 하는 구조가 돼버렸어. 뭔가 어떻게 이게 애초에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바꾸기 힘들어진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꾸려면 이제 법을 제정을 한다던가 이제 아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래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해외로 나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제 워낙에 이제 또 간호학과 정원수를 늘려놔서 간호사는 정말 많은데 뭐 이제 전 국민이 거의 간호사 될 기세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간호사는 정말 많지만 많으면 뭐해. 그래서 힘들어서 들어오면 다 나가는데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일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오래 일을 하지 간호사들이. 그걸 많이 뽑아놓으면 뭐에 들어가면 힘들어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해외 왔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해외 알아보는 친구들 주변에 정말 많더라고요 요새. 왜냐면 해외에서는 환영하니까요. 저도 비자 지원받고 릴로케이션 패키지 해가지고 저도 거의 지금 정착하면서 쓴 뭐 항공비, 숙소비, 그리고 면허 전환비, 그리고 제가 최근에 파리 비자도 병원 스폰으로 지원받았는데 그 비자 지원한 비용도 다 그 릴로케이션 패키지로 신청해가지고 다 돌려받았거든요. 이런 비용도 다 지원해주면서 해외 간호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귀한 줄을 모르고 뭐 쓰고 버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당연히 간호사들이 뭐 처음에는 의욕 넘치게 들어가도 시스템이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 저도 그런 게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간호사를 진짜 쓰고 버리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그런 구조에 되게 한면을 많이 느꼈어요.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새 빠지게 진짜 힘들고 개고생하고 내가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해도 와, 병원은 그냥 내가 힘들어서 나가겠다 하면 그래 나가, 어차피 들어올 간호사 많으니까, 이런 그냥 마인드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점점 깨닫고 이 시스템은 바뀌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간호사 처우 개선이 한국에서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더 일하면서 좀 더 해외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원래 대학생 때부터 해외 나가고 싶은 생각은 좀 있었지만 일하면서 그게 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뀔까? 라는, 그러니까 솔직히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좀 버티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가 진짜 과연 바뀔까? 와, 간호사 처우 개선이 될까? 간호사가 환자 4-5명 보면서 진짜 딱 찐 간호사 그 일만 하면서 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좀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굳혀졌었죠. 그래서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찐 간호사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5만 떼만 일은 진짜 다 시키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간호사 연봉, 처우, 인식 이런 게 한 일에 비해서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절대. 그래서 아마 많은 한국 간호사 선생님들이 해외로 이제 나오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아시겠지만 말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첫 번째로 찐 간호사 일만 하면 된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환자분들이 처음에 신환 입원 오시면, 전 병동이니까 이제 외래에서나 뭐 ED에서
이렇게 입원 오시면 이제 히스토리 조사를 간호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이 환자분들이 과거력 뭐 있는지, 그리고 뭐 드시던 약이 있으면 약봉지를 이제 들고 오신 분들은 그 약을 간호사들이 다 확인을 하고, 약을 안 들고 오셨으면 이제 집에서 들고 오라고 뭐 보호자분들이 나한테 전화를 드리거나 같이 계시면 뭐 약을 좀 들고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약을 만약에 들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병원마다 좀 시스템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약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 진짜 하나하나 환자분한테 다 물어보면서 이거는 뭐 콜레스테롤 약, 이거는 당뇨 약, 그리고 뭐 이런 약을 드셨으면 이 약을 언제부터 드셨고, 어떤 뭐 개인 병원, 종합병원 어디서 진단받아가지고 언제부터 드셨고, 마지막으로 드신 게 언젠지. 특히나 이제 임박 환자분들은 아스트릭스, 플라빅스, 엘리키스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그런 거는 마지막으로 뭐 오늘 아침에 드셨는지, 뭐 아스트릭스, 플라빅스 이런 거를 하루에 뭐 TID로 깔고 가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오늘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는지 이런 것까지 간호사가 다 확인을 해야 했었거든요. 그리고 과거력이 있으면 이런 수술을 하셨으면 이 수술을 언제, 대충 뭐 몇 년도에 어떤 병원에서 뭐 수술을 하셨고, 뭐 그 뒤로 드신 약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간호사가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이 많으면 진짜 훨씬 바빠지죠. 일이 더 많아지니까. 특히 초반에 이제 히스토리 조사하고 약 하나하나 조사하고 이런 게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다 의사나 약사들이 하거든요. 특히나 환자분들이 오면 히스토리 조사 같은 거 이렇게 입원하면 막 물어봐요, 의사들이. 회진 올 때. 그래서 뭐 때문에 입원했어? 이렇게 막 물어보고, 옆에 보호자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니?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환자들이 그래서 뭐 어떤 뭐 며칠 전부터 뭐 어지럽고 뭐 두통이 있었고 뭐 이러면서 막 뭐라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뭐 다른 병원에서 전원 오신 분들은 의사들이 다 그 전 병원에 있던 기록들 다 읽고 의사들이 알아서 어드미션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간호사들이 보통 그 노트를 다 보죠. 이제 의사들이 작성한 어드미션 노트를 보면서 이 환자분들이 주증상이 뭐가 있었고, 히스토리는 뭐가 있고, 무슨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약은 거의 의사랑 약사랑 같이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 약은. 그래서 제가 뭐 신원 받을 때 뭐 환자한테 뭐 물어볼 수는 있겠죠. 주증상 뭐고 뭐 때문에 입원을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은 뭐 어떻고, 만약에 뭐 특히나 통증이 있었으면 지금은 뭐 통증이 어느 정도고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는 있겠죠. 주증상에 관련해서 그게 주증상이나 뭐 어떻게 입원하게 됐는지 뭐 간단히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히스토리 조사를 뭐 몇 년도에 뭐 때문에 뭐 수술을 했고, 과거력이나 그런 약 같은 거를 막 하나하나 일일이 간호사가 조사를 하진 않아요. 그런 건 의사나 약사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의사나 약사들이 업로드한 노트를 보면서 이제 좀 파악을 하죠. 더 자세히 파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히스토리를 안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신나는 히스토리 조사를 안 하는 게 너무 좋고, 특히나 당뇨를 정말 오래전부터 진단받아가지고 혼자 스스로 인슐린을 막 이제 주사를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에 어떤 환자분이 있었냐면, 처방난 인슐린 용량대로 드리는데 워낙에 당뇨를 오랫동안 앓고 혼자 주사를 놓던 분이라서 그 처방난 용량을 되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뭐 처방난 게 5단위면 난 평소에 맨날 10단위는 맞는데 이게 5단위 너무 작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의사나 약사한테 이렇게 메시지로 노티를 합니다. 아니면 뭐 그 너싱 스테이션에 항상 의사나 약사들이 거의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는 약사한테 가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보통 노티를 하면 되고, 저는 그때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노티를 하니까 그래서 약사가 와가지고 환자랑 정말 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호주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 사람 말이 많아요. 또 얘기하면 또 핵심만 딱딱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또 내가 어쨌고 저쨌고 사이드 제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30분 했겠죠. 얘기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나는 뭐 맨날 뭐 이 단위를 맞아 처방난 용량이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나는 또 내가 먹는 양에 따라서 인슐린 뭐 용량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뭐 되게 까다로웠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엄청 길게 얘기를 하고 알아서 처방을 의사랑 얘기해가지고 알아서 처방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그걸 경험하고 좀 놀랬죠. 왜냐면 한국이었으면 그렇게 약사가 그렇게 한 일을 간호사가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약사가 환자랑 그렇게 막 얘기하고, 약사가 또 그걸 의사한테 가서 전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조율해가지고 또 처방 바꾸고, 이런 과정 동안 저는 그냥 제 할 일 계속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간호사가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의사, 약사, 뭐 원무과 아니면 원무과 그런 일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퇴원할 때 설명도 간호사가 딱히 뭐 그런 건 있겠죠.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퇴원할 때 주는 뭐 패키지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퇴원하고 나서 이런 거 조심하세요 하고 읽어보세요 하는 그런 약간 지시문 같은 거 이제 패키지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좀 넣어가지고 가방처럼 이렇게 드리는 거 있는데 그거 드리면서 뭐 간단 굵직굵직한 거는 이게 안 바쁘고 여유가 있으면 조금 읽어드리고 이렇게 퇴원하실 때 그런 거 할 수 있는데 외래 팔로우를 이제 얼마 뒤에 온다던가 아니면 퇴원할 때 퇴원약을 설명한다던가 이런 거는 다 간호사가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다 간호사가 하죠. 외래 팔로우 언제 오세요? 제가 이거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래 팔로우 언제 오는지 그리고 외래 팔로우를 오는데 그 과가 다 다르면 그 과 시간 다 맞추고 이런 것도 간호사가 다 해야 되는데 다 의사나 약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저는 여러 가지 뭐 시술 같은 거를 뭐 수술 이런 게 수술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술 같은 거를 병동에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닥터들이 오기 전에 간호사들이 그런 거를 다 미리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놔야 됐었거든요. 아니 근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문화가 왜 그렇게 정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 바쁜 와중에 뭐 닥터들이 무슨 환자분 시술을 하러 오거나 뭐를 하러 오면 그 간호사들이 그걸 트레이에 다 막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병바병이고 뭐 사바사일 수는 있겠지만 저 보통 제가 만난 그 한국에서 일했던 간호사분들은 다 간호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트레이에 간호사가 막 담아서 준비를 하고 그런 닥터들이 이제 딱 시술하고 나서 이게 이게 참 좀 말하기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좀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닥터들은 싸가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어디 가나 그렇잖아요. 어떤 직종에서도 유독 싸가지 없는 꼭 한두 명 있잖아요. 어디 가나 뭐 또라이가 있다던가 어디 가나 꼭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다던가 그런 것처럼 꼭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꼭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좀 좋게 이렇게 좀 해놓고 가면 되는데 이렇게 틱 이렇게 그 트레이 있죠. 이렇게 툭 밀어놓거나 막 진짜 난장판으로 해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간호사들이 그거 다 치우는 거죠.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나도 뛰어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그 다 이게 뭐야 그 뒤처리하는 거지. 아무튼 간에 여기서는 그런 거 시술 같은 거 하면 의사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자기들이 다 하고 나서 알아서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치우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참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자기가 알아서 챙겨가지고 물품 모든 물품이 보관돼 있는 그런 방이 있어요. 거기서 알아서 자기가 딱 필요한 거 챙겨가지고 다 딱 시술하고 저한테 뭐 중간에 시술을 뭘까 하다가 중간에 뭐 이것 좀 갖다 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있어? 그럼 당연히 해주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런 거 도와줄 수 있지. 하고 나서도 딱 이쁘게 딱 정리해가지고 다 닦고 이렇게 정리하고 가고. 일단 보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래서 보니까 애들이 이게 참 괜찮다 싶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와서 되게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되게 이제 닥터들 특히 인턴 레지던트 이런 애들 고생하는 거 보면 참 너무 안쓰럽고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감정이 든 적이 없거든요. 나도 죽겠으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 뭐 그 힘들든가 말든가 뭐 그 와중에서도 유독 진짜 일 정말 열심히 하시고 환자분한테 잘하시고 간호사한테 잘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 꼭 보면 일 잘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보면 환자나 간호사분들한테도 잘해요. 그런 진짜 좋은 의사 선생님들은 보면 되게 진짜 고생하신다. 진짜 의사 선생님이시다. 진짜 참 의사 선생님이시다. 이런 생각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몇몇 진짜 좋은 분들 빼고는 보통 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그 좋은 몇몇 분들 빼고는 보면서 딱히 그렇게 참 안쓰럽다. 고생하시네.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딱히 한 적은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는 닥터들 보면 되게 참 안쓰럽고 쟤도 고생하네.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들고 그리고 진짜 편하게 노트할 때도 진짜 편하게 다 받아주고 진짜 가서 막 얘기해도 돼요. 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 저랬고 저랬고 이거 처방 좀 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거 좀 처방 내줘 이러면서 그리고 의사나 그 약사들이나 간호사들이랑 정말 편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나 그리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런 친구들은 시니어 널스들 있죠. 진짜 널스인 자직급이나 경력이 좀 된 진짜 똑똑한 그런 간호사들을 진짜 리스펙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 시니어 널스들한테 그런 인턴 레지던트들이 막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리스펙을 되게 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막 흔하진 않잖아요. 특히나 저는 진짜 여러 가지 썰을 많이 들었지만 특히나 뭐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진짜 수간호사 선생님들 진짜 무시했다는 썰도 들은 적이 있고 수간호사 선생님이면 그 임상에서 수간호사 선생님 할 정도면 진짜 똑똑하시고 오만 때만 진짜 케이스들을 다 보신 그런 진짜 짬밥이 어마어마한 그 병동 온갖 응급 상황을 진짜 다 겪고 보시고 온갖 케이스 환자분들을 어지간한 다 보시고 진짜 똑똑한 선생님들인데 그런 선생님들한테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수간호사 선생님들을 무시를 한 적도 있다. 그런 썰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는 그런 간호사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되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정말 진짜 시니어 널스들을 오히려 리스펙하고 물어보고 하지 무시하고 이런 거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닥터들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노티할 때 진짜 너무 편해요. 근데 결국에 그게 환자분한테 좋잖아요. 왜 한국의 문화가 그렇게 굳어졌는지 조금 이건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결국 환자분한테 좋은데 왜냐면 저희 간호사들이 약간 편하게 의사한테 노티를 하고 이 환자분 상태가 어떻다 어쩌다 약간 이런 것들 좀 편하게 전화해서 막 노티를 하거나 이럴 수 있으면 특히 신규 간호사들이 진짜 편하게 노티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좀 딱딱하게 좀 약간 수직적으로 굳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서는 제가 정말 편하게 노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티하고 이런 건 진짜 편해요. 진짜 편하게 얘기하고 오히려 진짜 얼마 전에는 저랑 간호사 다른 간호사랑 뭐 어떤 환자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옆에서 그 친구 인턴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 근데 잠깐 미안한데 이러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막 끼어들어서 미안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무튼 의사들이랑 간호사들 사이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친하고 너무 좋다 이렇다기보다 진짜 대놓고 뭐 닥터들이 간호사들한테 뭐 대놓고 무시하고 뭐 진짜 무례하게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좋은 점은 정말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아직 제가 지금 사파리 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 제가 영주권을 못 받아서 영주권을 병원에서 좀 스폰을 받을 생각이거든요.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189, 190이 빨리 나오면 그걸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아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병원에서 스폰을 받으려면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풀타임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주권이 있거나 이제 완전 찐 호주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근무 시간을 정말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풀타임으로 주 40시간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0.8 FT로 근무를 많이 해요. 이거는 약간 80% 해가지고 주 40시간에 80%니까 32시간, 주 32시간 해서 주 4일 근무를 많이들 하고 아니면 뭐 0.6, 0.4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집에 아기들 있는 그런 엄마들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보통 육아 때문에 주 2일 뭐 이렇게 근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주 3일 이렇게 근무를 여기서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병원에서 뭐 에이전시나 뭐 캐주얼로 일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캐주얼로 그렇게 일을 하면 이제 시급이 높게 되니까 그래서 투잡을 이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저의 로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병원에서 이제 메인으로 여기 병원을 메인으로 주 3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다른 병원에서 투잡으로 이제 캐주얼로 일을 하는 거 이게 약간 제 로망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 또 식리브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 식리브를 저는 지금 풀타임으로 일하면 힘들기 때문에 거의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꼭 쓰려고 하는데 아플 때 무조건 편하게 좀 쓸 수가 있다는 거. 한국처럼 이제 아픈데 참고 뭐 일 가야 되고 이런 거를 딱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픈데 참고 나와서 막 골골거려봤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아프면 그럼 식리브 쓰지 왜 나와? 쟤는 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냥 아프면 집에서 식리브 쓰고 쉬어야지 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아프면 본인이 원래 하던 1인분의 몫을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 수 있잖아요. 일이 딜레이가 된다거나 사고 에러 친다거나 이러면 어쨌든 민폐가 되는 거니까 차라리 아프면 그냥 식리브 쓰면 그냥 당연하게 다 생각합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래 잘 쉬어 take care 이러고 끊어요. 그래서 좀 식리브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식리브를 막 무조건 아플 때 쓰진 않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힘드니까 이제 조금 이날 좀 쉬어야 되겠다. 근무표 보고 이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싶은 날에 약간 계획적으로 좀 식리브를 쓰는 스타일. 아파서 쓴 적은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6, 7개월 근무를 하면서 한 번 아파서 쓴 적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다. 자체적으로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 날들에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휴가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거. 한국에서는 진짜 이렇게 몇 주 동안 휴가 받기는 진짜 어렵잖아요. 특히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아마 한 결혼 정도 해야 뭐 한 일주일 휴가, 뭐 10일 이렇게 휴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한 일주일? 병원마다, 요새는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병원마다 또 다를 것 같기도 해서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지금 1년 차고 일한 지 6, 7개월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올해 한 연말쯤에 한국에 돌아가서 한 달 정도 유급 휴가 보내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이제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애니얼 리브 신청을 해가지고 매니저가 그걸 승인을 해주면 이제 뭐 듀티풀 제 로스터에 쫙 입력이 되죠. 근데 유급 휴가로
이제 쓸 수가 있고 제가 아직 1년 차라서 매니저 말로는 한 달 정도 최대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있다가 올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그런 단점 중에 하나가 시니어 간호사들에 대한 연차 높은 간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부족해요. 월급도 그렇고 휴가도 그렇고 연차가 높을수록 솔직히 그런 인상 경력이나 이런 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데 경력이 쌓이고 이렇게 똑똑하고 인상 경력이 많은 간호사들이 많을수록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똑똑하고 일 잘하고 경력 많은 많은 케이스를 봤다는 거잖아요. 임상 경력이 많다는 거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이런저런 응급 상황도 다 대처를 해봤고 아는 게 많고 똑똑한 간호사가 많을수록 결국에는 환자분들한테 좋은 건데 이런 간호사들한테 너무 그런 그러니까 연봉이나 휴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런 대우들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나 그런 연차 낮은 간호사들은 이렇게 보통 볼 때 자기 미래를 생각을 할 때 그런 연차 높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잖아요. 이 병원에서 내가 이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에 연차 선생님들이 보는데 딱히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 이렇다 할 이 병원에 내가 진짜 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큰 변화가 딱히 없고, 그렇다고 휴가를 뭐 자유롭게 몇 주 동안 유급 휴가를 연차가 높다고 그런 걸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더 빨리빨리 병원에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업무가 힘든 것, 업무 강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있어봤자, 딱히 뭐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은 계속 힘들고, 돈을 그렇다고 훨씬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딱히 미래가 그렇게 막 밝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조금 저는 한국에 진짜 그 연차 높은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진짜 대우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족합니다, 한국은. 그것도 진짜 한국의 단점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거 진짜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는 저희 병원동에 한 10년 정도 일한 간호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유급 휴가를 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 5, 6개월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제가 그 페이스북 팔로우를, 여기는 페이스북을 애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페이스북 팔로우를 해가지고 보는데 나이가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완전 일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계속 막 오늘은 이탈리아, 뭐 오늘은 뭐 어디 갔더라, 뭐 프랑스 뭐 이러면서 막 매일매일 거의 제 체감으로는 진짜 매일매일 다른 나라에 있는 것처럼 막 진짜 지금 유럽 투어를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사진이 맨날 다른 나라에 있는 사진이 막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 친구는 굉장히 이제 애니얼 리브를 즐기고 있었던 그런 거의 제가 정확히 뭐 10년차, 20년차 이렇게 연차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10년차 이상이었어요. 제가 볼 때 10년차였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대우를 해준다는 거, 몇 개월간 그렇게 유급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는 해줘야 솔직히 한국에서도 신규들도 보면서 와 그래도 몇 년 일하면 나 유급휴가 몇 년 떠날 수 있다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그래도 몇 년 그래도 버티면 저 선생님처럼 나도 막 유급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유럽 여행 갔다 와야지 이런 게 좀 생겨야 좀 버티면서 일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국엔 정말 그 연차 높은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줄은 몰라요. 간호사 귀한 줄도 모르는데 또 연차 높은 간호사들 귀한 줄도 모르고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솔직히 임상 지식이나 그런 경험이 그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참 귀한 줄은 몰라요. 그게 결국 환자분들한테 좋은 건데 말이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가 장점을 얘기를 해봤고 제가 단점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되게 짧았으면 단점이랑 다 같이 여기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지금 제가 녹화 시간으로는 거의 30-40분이 다 돼가지고 장점 단점 따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또 제가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